그럼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골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실전의 배철 수준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쟁 위기 가능성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술입니다. 또 국제에서 자신들의 벼랑 끝 협상 전략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 전술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마치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또 이에 따르는 전쟁 위기 가능성을 너무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어떤 정치인도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도 북한의 전술에 이용당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너무 이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전쟁이 가능하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일단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언제 가능하냐? 자, 지금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을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다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다면 혹은 상대방이 자국을 공격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대방이 자신들을 선제 공격한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전쟁 억지 전술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선제적 침략을 했던 나라는 자기들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임박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북한, 미국도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곧 공격을 할 것처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국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설사 괌을 무력 수단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 조약은 전쟁이 개시 시 의무적으로 참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은 북한이 침략 목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그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못마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군사적인 옵션, 특히 선제 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의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풀리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점도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괌을 공격하겠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괌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 그들 스스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의 발사체라든가 또 무기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또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국방이 현안질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간 군사동맹, 군사공조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준의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넘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더 공고히 하자 하고 오늘도 지금 럼포드 의장하고 한미 간의 군사동맹이 철저하고 유사시에 공동전선이 틀림없다면 북한이 쉽게 도발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라고 하면 결국은 각 군의 군사 대비태세 또 각 군의 어떤 정신무장 이런 것들을 다 봐야 할 텐데요. 장관님께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국민들께 말씀 올리는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송구스러운 면이지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한다. 지금 전방에서 틀림없이 지키고 있다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합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좀 국민을 안심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작전통이시고 평생 군을 지휘하셨던 분이니까 한번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징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군은 언제든지 도발하면은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 대비 세대도 병행해서 잘 갖추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리 그 국제사회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로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공통의 이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준과 함께 또한 한반도에서는 한미 군사동맹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우리 군의 작전 대비 태세도 늘 점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치권도 국방 문제만큼 안보 문제만큼은 이것을 통해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공동의 그런 태도를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굉장히 장관님으로서 제가 듣기에는 군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과 또 좀 불안정한 이런 말씀이 오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잡임법 보면은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무식이 불례하고 시오유 이대하라. 무식이 불공하고 시오유 소 불가공야라 하는 말씀을 아실 겁니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나한테 대비태세가 되어 있음을 믿고 적이 공격하지 않음을 믿지 말고 나한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토의를 하고 하시는 걸 보면은 북한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군인이면은 북한의 어떤 공격 능력을 어쩌면 조금은 과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적의 공격 능력이라든가 공격할 수 있는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사드 대책위 간사로서 최근 사드 관련된 논란을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금까지 계속 시도를 하다가 그저께 이제 12일 날 세 번째로 성주의 사드 기지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아까 장관님 보고와 같이 전자파는 인체나 작물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런 정도고 소음 마찬가지 2km 범위 밖에 있는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치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정부 쪽뿐만 아니라 전문연구팀이라든가 지자체, 언론 같이 가서 이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 대통령께는 정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NSC를 통해서 예.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 꼭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 NSC 보고 항상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이렇게 할 수 정식으로 보고는 안 해도 예. 다른 계통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겠죠. 예. 충분히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사드 관련해 가지고 전자파라든가 소음 이런 사드 관련 괴담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만물을 하면서 홍역을 이렇게 치렀는데 이제 뭐 측정 결과 주민 피해도 없고 또 이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변명의 여지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 7월 29일 날 NSC에서 북한의 야간 미사일 발사 관련해 가지고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면서 불과 16시간 전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드를 설치하겠다는 그 발표를 16시간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을 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긴급 지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긴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런데 사드 배치 임시 배치를 하라는 그 지시에 대한 그 이후에 여러 조치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11일에는 NSC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해라. 또 재차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얘기하신 대통령님의 그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아울러서 최대한 빨리 하라 이런 말씀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준비가 되고 또 협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되는 반대 측한테도 소통의 기회를 계속 해주고 또 성주 주민이나 김천 시민들에게도 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저는 그 대통령께서 최초 긴급 지시를 하는 사드 임시 배치를 긴급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2주일 동안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시 불행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지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사드 배치를 위해 가지고 지시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어떤 절차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전자파 측정이라든가 소음 측정을 이렇게 하라. 그걸 통해서 하라.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 그런데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배치 긴급 지시 후 20일이 가까이 오면서 그 배치 지시에 대한 명령 이행 상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저희들 이 군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가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져버렸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럼 국방부는 계속 막 좀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측과 협의 중이다. 국민과 소통 중이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주위에는 국방부나 청와대나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군사 조직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아니한 태도 아니냐, 아니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제도 전군에 가서 북쪽에 대해서 또 얘기도 했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미 간에 협의를 좀 하고 있다는 말 뜻에 좀 방점을 두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지만 최단 시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어떤 정치인도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도 북한의 전술에 이용당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너무 이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전쟁이 가능하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일단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언제 가능하냐? 자, 지금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을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다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다면, 혹은 상대방이 그럼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골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소형화, 경량화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실전의 배철 수준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쟁 위기 가능성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술입니다. 또 국제에서 자신들의 벼랑 끝 협상 전략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 전술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마치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또 이에 따르는 전쟁 위기 가능성이 자국을 공격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대방이 자신들을 선제 공격한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전쟁 억지 전술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선제적 침략을 했던 나라는 자기들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임박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북한, 미국도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곧 공격을 할 것처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풀리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점도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괌을 공격하겠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괌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 그들 스스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의 발사체라든가 또 무기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또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국방위 현안질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지 않다, 적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국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설사 괌을 무력 수단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 조약은 전쟁이 개시 시 의무적으로 참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은 북한이 침략 목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그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못마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군사적인 옵션, 특히 선제 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의 동북아 지역의